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증시가 열려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시황 상황은 사실 조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현재 0.07%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6%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대 지수 모두 최근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고점 영역에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만한 성장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등락이 다를 수 있다. 차별화되는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재무제표를 분석하시고요. 실적이 받침이 되고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별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두산 퓨얼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도 어렵네요. 두산 퓨얼셀. 자, 이번 달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있지만 두산 솔루스도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큰 조정 이후에 지금은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3.7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인지 잠시 살펴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한 회사입니다. 10월 18일에 상장을 했었고요. 자, 두산에서 진행하던 연료전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상장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로 저온 인산형 타입의 연료전지라고 불리는 PAF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온형 연료전지인 MCFC라든지 SOFC와 같은 제품들은요, 사실 고열로 인해서 상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집중이 될 수 있는, 안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경쟁력 부분에서, 특히나 안정성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가 국내 시장 점유율 지금 80%고요.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작년에 세계 최대 부생수소 발전소를 수주를 했고요. 사업 시작 후에 3년 만에 수주 1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팩트입니다. 자, 거기다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요, 국내 시장 규모만 봤을 때는 2040년도까지 연평균 무려 20% 정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2023년도까지 매출액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방 산업도 성장성이 크지만 그 안에서 가장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상당한 강점 및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적으로도 사업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상장 이후에 급등이 나온 이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차익 매물들이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주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기 종목들을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 안정화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낙폭이 좀 있었지만 사실 이 거래일 전에 있었던 가격대를 뚫고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다행히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500원 정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잘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단기 매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7,500원 선 하향 돌파 시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급등했던 종목, 특히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장에서 신뢰감이 갖지 않는 종목들, 수급적으로요. 그런 종목들은 역시나 확실한 손절가를 정한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일단 두산표열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만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 있게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40년까지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표열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케트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